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5일 일요일 저녁 7시 53분 내일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코스피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코스피의 흐름이 박스권 안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반등을 하다가 갑자기 박스권 안에 갇힌 코스피 일주일 동안의 거래 금액도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한 주 내내 관망세만 이렇게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거래 금액까지 뚝 떨어지면서 또 외국인 보유 수량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1328원으로 13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다음 한 주간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일날 이와 같이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 이후에 반등세를 보였지만은 금세 이 상승이 동력을 잃은 채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하루 보통 한 8조 정도 한 주간 있었는데요. 보통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2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8조 정도로 완전히 뚝 떨어진 거래 금액으로 우리 주도주도 별로 없고 이렇게 폭락 이후에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전반적으로 이런 위축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FED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잭슨홀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 이후에 주말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주중에 별다른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어서 경계 심리도 많이 확산돼 있었고요. 이 위에 이렇게 저항대에 맞아가지고 상단이 좀 제한됐는데 시장이 상당히 갈팡질팡한 이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갔다가 또 하루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음 주에 조금 이 중동 분쟁 파동 때문에 이 올라가려고도 하던 이런 그 코스피가 또 제한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휴일에 나온 중동 사태, 이런 중동 사태 재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한 주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0.5%의 금리나 B컷 가능성을 열어둔 어떤 이런 그 발표들 때문에 결국은 주 초에 조금 올라갈 만한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중동 사태 또 다시 터질 것 같고,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를 또 선제 타격하는 바람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또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본토 비상 상황을 선포하게 됐고, 이런 중동 분쟁 확산 소식이 월요일 날 이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이 원달러 환율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세를 좀 보이겠지만요. 일단은 중동 사태가 다음 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코스피가 2750선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중동 사태가 다시 불거지면서 이런 우리 바람이 조금은 쇠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많은 향방이 이제 밝혀질 건데요.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많은 이런 그 기대감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 금리나 기대감에 대한 달러 약세 등 뭐 이런 관망 심리가 작용해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런 중동 사태까지 맞물려 가지고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 반등을 위해서 새로운 호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호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런 그 변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두 종목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관심주인데요. 일단은 제일 일렉트릭 전선 전력 관련주고요. 일단 배터리 화재 관련주로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해 가스전과 관련된 GS 글로벌도 관심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권 안에 있는 두 종목 제일 일렉트릭과 GS 글로벌 이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뉴스테마 호재 중에는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화재로 테슬라 전기 트럭에 대한 조사 착수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닉스라든가 또 태성과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또 FDA 승인과 관련된 넥나자 1차 치료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는 바람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그 유한양행과 같은 관련주들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도 또 월요일 날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3천억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R&D 사업이 예타조사 면제를 통해 가지고 또 양자 암호 신호와 관련된 이런 ICTK 같은 이런 종목들 상한가 치고 또 올라왔습니다. KCS 같은 종목들도 양자암호 관련주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자암호 통신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또 제일일렉트릭 우리 관심권 안에 있는 제일일렉트릭이 배터리 화재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선주들도 그 외에 세명이라든가 재룡산업, 대원전선, 뭐 한전산업, 대한전선 같은 전선 전력 관련 이런 관련주들도 관심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해리스와 트럼프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대마 관련주, 낙태 관련주, 메디케어 관련주들 관련 법안들이 바로 서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라든가 우리바이오 같은 이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건설주들도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 대형 건설주들이 최근 고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다가 정부가 대왕 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이라든가 용선 뭐 이런 용역 계약의 프로젝트가 순항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화성밸브라든가 동양철강 같은 이런 관련주들 대왕 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석유라든가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GSE 같은 이런 석유 관련주들도 중동 사태와 맞물려서 내일 월요일 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런 뉴스테마 호재다 이렇게 보시고요. 배터리 화재라든가 제약, 바이오, 양자, 뭐 전선, 해리스, 건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주 아직까지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고 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코스피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매일 12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요즘 8조 정도의 자금 흐름 때문에 코스피가 모멘텀을 받고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거래 대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일 월요일 날 저와 함께 또 화이팅 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같이 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관심주 관심 있게 보시면서요. 제일 일렉트릭과 GS 글로벌 두 개의 관심주로 내일 8시 40분 전으로
우리 불금몽 제자분들하고 같이 카톡으로 소통하면서 또 하루 월요일 파이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